정부가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면 해제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24시간 영업도 가능하고요. 또 사적 모임은 물론이고 결혼식이나 집회 등에서의 인원 제한도 없어집니다. 이런 정부의 판단에 대한 평가와 전망,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말 2년 넘게 긴 터널을 왔는데 이제는 정말 일상 회복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일상 회복의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을 좀 짚어보면 일단 3월 셋째 주에 정점에 진입을 했고 예. 넷째 주까지 정점 기간이 유지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그런 데이터 통계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규 확진자 규모뿐만 아니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추이도 감소세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과거에 많은 전문가들 저 포함해서 언급을 했던 게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점을 지나고 감소세로 전환됐을 때 일상 회복 단계로 점차적으로 진입을 하는 거는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일련의 조치들은 나름 뭐 추진을 할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는 일단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거잖아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실내 마스크 착용은 당연히 한동안 유지가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뭐 또 일정 부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실외 마스크 착용 부분인데 향후 2주 동안의 추이를 보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현재도 실제로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2m 거리 두기가 안 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없는 공원 같은 데서는 지금도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사람이 2m 간격 안쪽에 들어오게 되면 마스크를 착용하라라고 하는 예.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갈등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국민들께서 다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건데요.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단계에서는 60세 이상의 고령층 그리고 고위험군 관리가 중요하다. 근데 예. 이렇게 야외에서까지 마스크를 다 벗게 되면 이 그 고연령층 분들이 활동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현재도 고연령층에 대한 치명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3차 접종까지 마무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0.5% 치명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리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일단 실외 마스크 착용까지 전면 해제가 되게 되면 마스크를 혼자 착용했을 때보다는 양쪽이 다 착용을 했을 때 그 감염 예방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일단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그 신규 확진자 규모가 10,000명 단위로 떨어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현행 마스크 착용은 유지를 해야 된다. 실외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내는 향후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 조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될 거는 예상을 했습니다만 한 가지 또 의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그 영화관, 실내 체육 시설, 예. 그리고 종교 시설 같은 그 실내 다중이용 시설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게 예. 4월 25일부터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접근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시설들 같은 경우에 영화관 같은 경우에도 일단 거리 두기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섭취한다라는 얘기는 감염 확산을 또 촉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예. 실내 체육 시설도 마찬가지고 종교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고연령층의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예.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관에서 이제 팝콘 먹다 보면 영화 보는 내내 조금씩 이제 먹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냥 그 영화관 내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영화관 내에서는 지금 거리두기 방침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적어도 한 자리 건너뛰는 정도의 거리두기도 안 되고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적용이 됐을 경우에는 과거처럼 계속 좌석이 붙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옆자리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섭취를 하게 되면 예.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갈등의 소지가 있고 방역적인 측면에서도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는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스크를 완전히 벗는 날은 언제쯤으로 예상해 보면 될까요? 여름을 지나면서 그리고 여름 이후 정도가 조금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그리고 공항, 뭐 비행기,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아마 그 이후에도 한동안 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일 걱정되는 게 다른 나라 예를 봐도 이렇게 이제 감소세를 유지해서 일상 회복으로 갔는데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이 때문에 다시 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이 유행했던 시기와 스텔스 오미크론이 유행하는 시기가 서로 다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미크론 여파가 지나가고 나서 다시 스텔스 오미크론이 증가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 우리나라는 공교롭게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의 유행 시기가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 규모가 나오는 이러한 통계 자료가 나오긴 했는데 예. 물론 우리나라에서 진단 검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유행이 중첩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스텔스 오미크론 또는 그 하위 변이들이 유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해외 사례처럼 다시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은 좀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새로운 변이 얘기도 나오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뭐 새로운 변이가 등장했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는데 이건 영향이 없을까요? 이 부분은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오미크론과 같은 계열이고요. 약간 다소 변이 부위가 차이는 있습니다만 항원 특이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치를 어느 정도 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우리나라 전 인구 대비 한 30% 이상이 감염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백신 접종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들이 실제로 새로운 그러니까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의 재조합 변이가 유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큰 여파는 없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로만 보면 우리 국민의 3분의 1은 확진됐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집단 면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감소세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예.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상으로는 30% 인구의 30%가 감염됐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그 샤이 오미크론 환자들이 상당히 많았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감염되신 분들보다 적어도 2배 이상은 본인도 모르고 지나갔거나 아니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검사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보다 많습니다. 훨씬 그렇군요. 많아서 예. 제가 보기엔 적어도 50% 이상은 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면서 동시에 의료 대응 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네. 이게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좀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아본다면.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자가격리 부분이 달라질 네. 거다. 그래서 지금은 자가격리가 의무 조항이거든요. 근데 네. 이게 권고사항으로 바뀔 거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미국도 자가격리가 권고사항이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가격리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갈 것 같고 그리고 2등급으로 하향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신고가 현재는 즉시 신고인데 감염자에 대해서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일별로 확진자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간 단위로 통계 자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치료비 부담 부분이거든요. 현재는 코로나19 환자들 같은 경우에 약값이라든가 입원 치료비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전액 부담을 하게 되는데 2등급으로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지금 대부분 주변에 보면은 추가 접종, 그러니까 3차까지 예방 접종을 맞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그러면 3차 접종한 지 이제 몇 달 좀 지나다 보면 4차도 맞아야 되는 건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은 불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감염에 의한 자연 면역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2차 또는 3차 맞으신 분들도 감염이 됐거든요. 이런 경우에 부스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접종을 맞은 효과랑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한 가지 문제점은 60세 이상의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3차 접종만으로는 중증화 예방이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항체가가 좀 일정 부분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4차 접종을 한다고 해서 더 효과가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3차 접종 이후에 이제 항체가가 감소한 게 다시 원래대로 원래 수준까지 높여주는 정도의 효과는 보일 거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의무 조치는 좀 아닐 걸로 보고 권고 대상이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 60세 이상의 고령층에 대해서는 4차 접종을 맞으실 거를 저도 권고를 하는 바입니다. 네. 예. 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모임 인원이나 시간 제한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이 되더라도 격리가 이제 권고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반드시 주의하거나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60세 이상의 고연령층과 고위험군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내가 감염이 돼서 위중증으로 발전을 안 할 가능성은 젊은 사람들층인 경우에는 상당히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개게 돼서 우리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이 확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고위험군이나 아니면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이 나로 매개로 해서 감염되는 부분은 극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여전히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주의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난 연말에 일상 회복을 시작하다가 다시 또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번엔 마스크를 완전히 벗을 수 있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